대한민국 네이션 탐사 프로젝트.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남미의 포퓰리즘 복지와 미국의 위대한 사회가 어떻게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질문 하나입니다. 복지는 자유를 강화했는가 아니면 의존을 만들었는가?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포퓰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이 대륙이 얼마나 축복받은 땅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남미는 인류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일대의 광활한 팜파스 초원은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라 불리고 있습니다. 열대 우림부터 온대 초원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기후대 덕분에 커피, 카카오, 사탕수수, 콩, 옥수수, 사람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작물은 거의 모두 이 땅에서 재배될 수 있었습니다. 토지뿐만 아니었습니다. 칠레와 페루의 구리는 세계 시장을 움직였고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에서는 오늘날 전기차 시대를 좌우하는 리튬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철광석과 복사이트,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존강 유역의 무궁무진한 수자원과 수력발전 잠재력, 그리고 세계 최대의 열대우림까지 남미는 농업, 광업, 에너지, 생태 모든 자원이 넘쳐나는 그야말로 지구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자원의 축복은 남미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의 미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이어지는 광활한 영토, 그리고 중서부 태평원, 미시시피강 유역의 비옥한 토지를 가졌습니다. 옥수수, 밀, 콩은 이 땅을 대표하는 작물이 되었고 농업 생산력만으로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자원도 풍부했습니다. 펜실베니아, 텍사스의 석유, 에팔레치아 산맥의 석탄, 미네소타와 미시간의 철광석, 그리고 서부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의 금과 은까지 미국은 남미 못지않은 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단순한 자원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가진 산업화 능력이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국이 되었고 자동차, 철도, 전신망 같은 기반 산업이 자원을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20세기 들어서는 항공기, 컴퓨터, 반도체 산업까지 미국은 풍부한 자원 위에 산업 능력을 결합해 세계 패권 국가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넘쳐나는 자원으로 사람을 보살피겠다는 선의는 결국 지옥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복지가 사회를 파괴했는지 가장 먼저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940년대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의 곡창지대라 불리는 팜파스 초원 덕분에 1인당 소득은 유럽 선진국에 맞먹었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미의 파리라 불리며 번영을 자랑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한 인물이 후안 도밍고 페론입니다. 페론은 군부 출신 정치가로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며 새로운 정치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 출신 배우 에바 페론, 일명 에비타가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민중의 열광적 지지를 끌어모았습니다. 이때 시작된 것이 바로 페론주의입니다. 페론주의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국민을 보살핀다는 것,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임금을 대폭 올려주고 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가난한 이들에게는 무상복지를 약속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국가가 국민을 돌보는 따뜻한 정책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자원의 축복, 즉 곡물 수출과 외환 수입에 기초한 단기적 재원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페론은 대규모 보조금과 인위적 가격 통제로 산업을 억지로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농업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되고 산업은 해외 투자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처음엔 민중의 대통령이라 불리던 페론은 결국 국가 재정을 무너뜨린 인물로 기록되었습니다. 페론주의는 아르헨티나의 영광을 단숨에 날려버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포퓰리즘의 원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후안 페론과 에바 페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아르헨티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좌파와 우파, 군부가 번갈아가며 정권을 잡았지만 큰 틀의 정책은 여전히 페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조금과 포퓰리즘은 계속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점점 절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국가 보조금의 상시화는 노력의 수익률을 떨어뜨렸고 이런 인식이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은 점차 게을러졌고 근면과 절제라는 시민의 덕목은 사라져 갔습니다. 그 결과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는 해체되었으며 아르헨티나는 한때 세계 최상위권이었던 나라에서 빈곤과 부패의 대명사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70년 동안 이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근면과 긴축을 다시 강조하는 인물 하비에르 밀레이가 대통령에 오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보통의 남미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여준다면 베네수엘라는 그 포퓰리즘이 극단으로 갔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 잘 보여줍니다. 1999년 군인 출신 정치가 우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오릅니다. 그는 21세기 사회주의를 내세우며 가난한 민중에게 무상교육, 무상의료, 각종 현금 보조금, 그리고 기초생필품의 인위적인 통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차베스는 이런 복지를 통해 압도적인 대중의 지지를 얻었고 그 지지를 발판으로 헌법을 고치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 갔습니다. 의회와 사법부는
대통령은 점차 무력화되었고 언론은 통제되었습니다. 민중의 대통령은 독재자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책은 석유 수출이라는 한 가지 자원에만 의존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지만 정유와 가공기술, 수출망은 미국 회사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베스가 외국 자본을 몰아내고 국유화를 밀어붙이자 정유 기술과 해외 판매망을 쥐고 있던 미국 기업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초반에는 국제 유가가 높아 막대한 외화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빠져나간 뒤 정유 시설은 노후화되고 생산량은 줄었으며 결국 석유를 팔아도 제대로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유가가 폭락하자 국가 재정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보조금은 끊어지고 생필품은 사라졌으며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하루 종일 줄을 서야 했고 수백만 명의 국민이 국외로 탈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는 철저히 붕괴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몸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베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베네수엘라의 혼란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차베스의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가 권력을 잡자 반대파는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대통령을 따로 선출했습니다. 그 결과 한 나라 안에 두 명의 대통령이 존재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때는 보조금과 복지로 시민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돈줄이 끊어지자 사람들은 더 이상 국민으로서 책임과 공동체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리에 쏟아져 나와 분노와 절망을 표출하는 집단 군중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긴축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정권이 보조금을 줄이고 시장개혁을 추진한다면 순식간에 민중의 지지를 잃고 정권이 붕괴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혁 대신 현실을 방치하며 무너져가는 사회를 억지로 붙잡는 길을 택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는 자원의 축복 위에 세워진 포퓰리즘이 기술과 제도를 잃고 나면 얼마나 빠르게 지옥으로 추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비극적 사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포퓰리즘의 전형을 남미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포퓰리즘적 복지 정책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린드비 존슨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복지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목표는 고귀했습니다. 빈곤을 종식시키고 인종차별을 해소하며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린드비 존슨 대통령 이전까지 미국의 복지 정책은 지금과 조금 달랐습니다. 국가가 현금을 직접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스스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가진 시민은 체제의 수호자가 되었고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지는 국민으로 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흑인 가정이 철저히 소외되었다는 점입니다. 융자, 주택, 교육, 취업의 기회에서 차별은 일상적이었습니다. 흑인 가정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쉽지 않았습니다. 뜻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디테일이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과 복지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이미 좁은 문을 통과해 스스로 먹고 살게 된 일부 흑인 가정은 오히려 인센티브의 역전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일어선 가정보다 복지에 의존한 가정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국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던 흑인 커뮤니티는 급격히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하던 가정이 이혼을 선택했고 그 순간 아이들은 부모의 온전한 보살핌을 잃었습니다. 빈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불량 커뮤니티였습니다.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범죄와 폭력에 노출되었고 미성년 미혼모 같은 문제들이 사회 전반에 번져나갔습니다. 복지는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제는 흑인 사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러스트벨트 지역의 소위 힐빌리라 불리는 백인 빈민층에게까지 같은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 미국의 부통령 J.D. 벤스 역시 어린 시절 이러한 가정 붕괴의 고통을 직접 겪었고 자신의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를 통해 그 절망과 상처를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남미와 달랐습니다. 기초적인 산업 생산력이 튼튼했고 지속적으로 첨단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곧바로 국가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 복지는 미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포퓰리즘적 복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은 끝없이 팽창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가 경제의 불안으로 쌓여갔습니다. 결국 이런 분노와 피로가 누적되면서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폭발했고 그 분노가 선택한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의 등장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수십 년간 누적해온 포퓰리즘의 그림자가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메리카 대륙의 복지 포퓰리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포퓰리즘의 그림자에 시달리는 이 대륙에도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아르헨티나는 긴축과 근면을 역설하는 하비에르 밀레이가 대통령이 되었으며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재정을 다시 세우고 스스로 일하는 국민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실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다시금 제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 의존이 아닌 자립을 통해 시민의 자유를 지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한국에도 큰 시사점을 던집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일하는 것 자체를 복지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땀을 흘려 일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복지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파이어족, 조기 은퇴 같은 말이 퍼지면서 이를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생산성 이상을 다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생산성의 일부를 포기하고 휴식을 통해 다시 힘을 충전하겠다는 것이지 아예 생산성 없이 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 틈을 파고든 것이 포퓰리즘입니다. 한국의 정치 역시 이런 정선을 이용하며 일하지 않아도 먹여주겠다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조만간 한국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5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남미도 미국도 아닙니다. 포퓰리즘을 오래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먹여 살린 것은 자원이 아니라 제조업이었습니다. 그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한국인은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러운 자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노예로 만들며 먹여주겠다고 약속한 그들은 국가 재정이 바닥나는 순간 가장 먼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파국을 맞이하기 전에 국민들이 각성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제적 관점에서 부자를 증오하는 좌파적 관점에서 복지가 어떻게 당신을 더욱더 가난하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